안녕하세요. 메디컬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국내의 뉴스에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옆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엠폭스, 즉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국내에서 감염된 인원이 10명이나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괜한 불안감이나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엠폭스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나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보건당국, 즉 질병관리청에서 엠폭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사실 우리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게 지금 어떤 병인지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증상일 때 어떻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또 확진이 되었을 때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인 내용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이, 또 여러분 개인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병관리청에서 엠폭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몽키폭스 바이러스로 되어 있고요. 급성 발진성 감염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엠폭스를 새로운 영어 질병 동의로 채택해서 한글 질병명을 엠폭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실험실에서 사육하던 원숭이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인체 감염 첫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2022년 유행 전까지는 주로 중앙아프리카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 우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다수 국가에서 풍토병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그런 감염 사례가 이례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앞서 지금 보신 영상처럼 국내에서도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분들로 해서 10명까지 현재 확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숭이 두창 엠폭스 감염 경로를 보면은, 엠폭스는 우리나라에서 2급 법정 감염병이거든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 또는 오염된 물질에 접촉할 경우에 감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 병변 부산물로도 감염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엠폭스에 걸린 환자분의 딱지에서도 직접 접촉하면 감염이 되겠습니다. 또 비말로 접촉이 된다고 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태반을 통해서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엠폭스 환자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 엠폭스는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만 비말 전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서 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는데요. 엠폭스 임상 증상은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나타나는 증상 초기에는 감기와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며 보통 1 내지 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 생식기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발진은 대체로 반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진, 물집이 되는 수포 형태, 고름이 차는 농포 형태, 그 다음에 딱지가 지는 가피 형태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엠폭스 두창 발진 사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수포가 좀 피부병하고 혼돈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진들을 질병관리청에서는 증상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20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한 서아프리카 계통의 엠폭스는 대부분 2 내지 4주 후에 자연 치유되고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엠폭스와 다른 질병 간의 발진이 나타나는 거를 좀 비교를 해놨어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전신 팔다리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으로 발진이 된다고 합니다.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발열 1 내지 4일 이후부터 발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림프절 병증이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로 목, 겨드랑이, 서해부 쪽에 림프절 병증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단한 압통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이 헷갈리는 수두화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포함해서 주로 몸통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경계가 좀 불명확한 수포가 발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하고 발바닥은 수두 같은 경우에는 좀 침범이 드물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임상적으로 수두는 두통이나 근육통이 시작이 돼서 발열 한 이틀 후에부터 발진이 발생을 하고 림프절 병증은 정말 드물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 보이시는 것처럼 몸 전체에 이렇게 나타나고 신경절을 따라서 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국소적인 부위에 나타나는 수포성 병변이고요. 통증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포진도 림프절 병증은 드물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단순포진인데요. 단순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소적으로 피부나 점막 모두 침범이 가능하고 주로 입술, 구강, 인두 쪽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병변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단순포진 같은 경우에도 림프절 병증은 드물다고 합니다. 다음 홍역인데 홍역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붉은 반구성 발진이 생기고요. 얼굴에서부터 귀 뒤, 이후 몸통 중앙 쪽으로 진행이 되고 탈피가 가능한 그런 이제 발진 형태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홍역 같은 경우에는 발열, 기침, 결막염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전구 증상은 수일 발생 후에 발진으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숭이 두창하고 다른 발진 어떤 질환들하고는 잘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원숭이 두창인지 아닌지 이렇게 일단은 발진 형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명확히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법을 보면은
감염된 경우에 대부분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2 내지 4주 후에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엠폭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입원해서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의료진은 환자의 중증도와 사망 위험도를 고려하여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같은 치료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데코비리마트라고 해서 국가가 작년에 들여온 게 있는데요. 환자에게 기대되는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므로 치료와 관련해서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긴 하지만 상태를 봐서 임상적인 상태를 봐서 약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놔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숭이 두창이 의심되는 환자 또는 확진된 분은 국가에서 지정한 입원치료 병상에 입원할 수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서울대병원, 이렇게 한일병원까지 5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천안 단국대 병원하고 아산 충무병원 이렇게 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의심스럽다 해서 좀 되면은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고 보건소로 가셔야 됩니다. 보건소로 가셔서 검체나 이런 거를 이제 떼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게 되고 동시에 보건소에서 통제를 할 겁니다. 단국대 천안병원이나 아산 충무병원으로 가서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엠폭스에 대해서 기원과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보건당국에서 대응 3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 예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시면 원숭이 두창, 엠폭스는 그렇게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한 그런 생활이 되시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